전직 대통령이 수감이 또다시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사익 추구를 하지 않는 국가 지도자 그리고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뿐 아니라 이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삼성 게이트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사건도 삼성에 의한 뇌물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돈을 받은 공직자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경제 권력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경제인과 관련된 이런 불법 행위들이 제대로 처벌된 적은 별로 없다고 하는 점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를 꾸며서 이제 분식 회계 혐의로도 네. 재판을 마찬가지로 받고 있는데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그 분식 회계 사건도 있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예. 유죄를 선고받아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그 지배구조가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삼성과 관련된 제가 낸 법안, 삼성생명법에 따르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삼성의 지배구조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요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더 크게는 이제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이 상속을 하게 됐을 때 아버지의 지분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이미 대법원에서 이재용은 유죄. 처벌을 세게 해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형량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을 잘 지킬게요 이렇게 하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나요? 대한민국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주고 또 이익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찬성을 받아낸 이 과정에서 누가 피해자냐?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가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요? 삼성전자와 삼성 그 그룹의 회사들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특검이 나 저 판사한테 재판 안 받을래요 하고 기피 신청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사후에 상속세가 단순히 규모가 커서 주목을 한 게 아니라 상속세를 깎아줘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일단 한 가지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상속세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내는 게 아니다. 상속 자산이라고 하는 공돈을 받는 그 자녀와 그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내야 되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자산을 받으니까 그 중에 절반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게 되면 기업 운영에는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건데 50%를 내고 할증이 붙으면 60%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아서요. 미국 수준보다 훨씬 낮은 걸로 나와 있고요. 저는 상속제도에서 지금 근간은 지켜져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75%였다. 오히려 지금은 50%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예요. 본인이 자기 돈으로 그 주식을 많이 사서 지분율을 높이거나 두 번째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서 주주총회에서 저희 기업을 이끌어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배당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괜히 불법, 특혜, 반칙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하는 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최선님, 재벌의 상속세까지 걱정해주는 우리 국민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죠. 이게 또 박 의원께서 직접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데 그 금융업들이요, 은행, 보험, 증권 이게 다 특징이 뭐냐면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중에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의 특수관계인 계열사들에게 자기 총자산의 3%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규율을 어기고 있어요. 어떻게 어기고 있냐면 법은 그대로 있는데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총 자산의 3%를 계산하는데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취득 원가, 처음에 그 주식을 샀었을 때 가격으로 계산해라고 해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몇백 원일 때 취득 원가 취득 원가 1,몇백 원일 때. 근데 이런 법의 그 구멍을 특혜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관료가 만들어주고 아유 뭐 모르겠다고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겁니다. 20대 국회도 제가 이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폐기 이번에 또 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유독 특혜를 보고 있는 이 조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의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하는 법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이 삼성생명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영향을 충분히 주고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IFRS 17이라고 하는 국제 회계 기준을 우리가 2023년부터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삼각파도죠. 이 삼성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국제 기준에 맞춰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변경해야 돼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잘 권고하는 대로 삼성 지킴이가 이렇게 잘 유도하는 대로 법과 제도를 잘 지켜서 보다 좀 이렇게 그 멋있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재계 같은 경우는 좀 반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어떤 변화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야, 너 운동해야 돼. 그리고 채소 많이 먹어야 돼. 그 약도 먹어야 돼. 환자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런 처방을 안 해요? 치료를 안 합니까?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확하게 우리 기업이 나갈 길, 우리 경제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권위주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기업 문화, 그리고 그 경제 질서, 이 탈피하기 위해서 공정경제 3법이 필요한 거고 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있는 건데요. 이 기업의 반발은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해 왔었던 재벌 총수 일가들이 사실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게 이익이 되고 기업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경제 질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기업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했어요. 반독점법으로. 미 하원에서 그 4대 IT 공룡,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CEO들 불러다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미국은 이미 100년 전부터 독점이 경쟁을 망치고 경쟁을 망치면 기업을 망치고 기업을 망치면 경제가 엉망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요. 명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잘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최강 국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경제의 정확한 처방, 우리 경제 체질 개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할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5월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대국민 사과에서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삼성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권고하고 싶은 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 창업주 가족의 역할을 하고 싶으냐,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하는 건 6대째 이렇게 스웨덴의 삼성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회 기부를 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그 실력 있는 사람만이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은 두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른바 CEO 체제를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그렇거든요. 저는 최근에 구강모 LG 총수와 관련해서 그분도 천문학적인 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구강모 회장은 왜 내도 아무도 뭐 얘기 안 하고 왜 이재용 부회장은 봐주자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얼마 전에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주목하고 있어요. 수소, 전기차,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어떤 해나가겠다고 그 전략을 펼친 적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가장 늦어요. 이미 경제계도 세대 교체가 됐어요. 예. 그리고 문화계도 다 세대 교체가 됐어요. 물론 나훈아 선생님도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미 서태지를 넘어서 BTS 세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유독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의사 선생을 얘기하셔야 될 정치권은 70년대생들이 이끌어가지는 못하고 70대 분들이 중심이 돼서 가고 있는 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데 이 세대 교체를 이제 이뤄낸 전체 경제계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익 다 떨구고 기업을 위해서만 어떻게 내가 일할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손을 뗄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업과 창업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뭐 다 사회환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치인들 더 이상 이런 뭐 낡은 로비, 뇌물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벌 총수 일가들도 그런 방식 말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내년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뭐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선택을 하고 그 판단 위에서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그 안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위원회 열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될 텐데 결정이 나고 나면 같이 욕먹고 저도 같이 욕먹고 또 내년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지킴이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재벌계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넉넉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이럴 때 좀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좀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네요. 좀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